4.15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민주당 이광재, 허영 후보를 공격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인제군이 다시 편입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선거구에는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누가 출마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가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긴급 추경 예산안 1,651억 원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월 말쯤 생활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19일 앞두고 거대 양당의 정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민주당 이광재, 허영 후보를 공격하자 민주당이 더러운 정쟁을 그만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 선대위가 원주갑 이광재 후보의 전과 기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1988년 공문서 위조와 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전에 있었던 3번의 선거 공보물에는 공문서 위조와 절도 혐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절도, 공문서 위조 등의 전과 기록이 공보물에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통합당을 향해 더러운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길 바란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이 후보가 신분증을 빌려준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2008년, 2010년 선거 당시에는 경찰에서 받은 범죄 경력 회보서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숨길 사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인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및 절도, 공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았고 1988년 12월 31일 특별 사면 공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숨길 사유가 없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2005년 허영 후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것 아니냐며 판결문 공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허영 후보 측은 이미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여론전을 펴는 것은 저급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힌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며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와 비방전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내 4.15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가 37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모두 모여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매니페스토 협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비방과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당선되면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중에서 강릉과 원주, 을에 각각 6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선거구에는 각각 4명과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결과 홍천군이 포함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는 4명의 본선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홍천과 영서 남부권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과 앞으로 선거 일정을 짚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원주 갑의 이광재, 박정하, 이강범, 정상균, 권성중 후보 등 5명이, 원주 을은 송기헌, 이강후, 안재윤, 현진섭, 이승재, 정성호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원경환, 유상범, 김은희, 조일현 후보까지 모두 4명이 본선 후보가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가 맞붙습니다. 17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원주 을 통합당 이강후 후보로 4년 전 신고한 19억 9천만 원에서 12억 원 늘어난 32억 4천만 원입니다.
홍행영평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30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원주 을에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가 17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통합당 이강후, 유상범, 민생당 안재윤 후보는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민중당 이승재 후보는 장기 수형으로 면제됐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20일가량 남은 선거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신고도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선거 사무가 중지된 이탈리아와 독일 등 17개 나라와 중국 우한 지역은 투표가 어렵게 됐습니다. 본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10일과 11일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제군이 포함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철학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배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 만에 인제가 다시 편입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는 만 45세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전과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는 만 52세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군복무를 마쳤고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습니다. 전과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1건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도경 후보는 만 47세로 국제 브레인 트레이너입니다. 여성으로 병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과 전과는 없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는 만 56세로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입니다. 군복무를 마쳤고 최근 5년간 체납액과 전과는 없습니다. 이동기 황정기 후보는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것이고 이양수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질병수사관이라 불리는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강원도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16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제군. 강원도청에서 막 도착한 권승희 역학조사관이 보건소 긴급회의에 참여합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밤낮으로 현장을 쫓아다닌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많은 자리잖아요.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강원도 자체는 또 되게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보강이 되거나. 강원도청 4명의 역학조사관 가운데 유일한 의사지만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입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로 내려와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전문 역학조사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채용 공고를 낸 게 무려 16번. 하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채용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직급은 의무사무관으로 기초자치단체 과장급입니다. 하지만 1년 임기제여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6,100만 원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지난해 의사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수도 적고 고용 보장도 안 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이나 관련 대학에도 협조 요청을 구하고 또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 정규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 한 개 칸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도 인사위원회 의결 통해서 120%를 초과하는 그런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자체 전문 역학조사관 최소 연봉을 1억 1,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수년간 공중보건으로만 채워지면서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24일 인제에서 스페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 긴급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입국한 무증상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도 관계자는 22일 이후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도민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어제 기준으로 지역 내 유럽 입국자는 4명이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강원도 긴급 추경 예산안 1,651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실업급여자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4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금을 다음 달 말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와 함께 8에서 10등급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이 연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 노동자 4,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100여 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 예정인 계절 노동자들의 입국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농업 분야 내국인 인력을 모집해 농가에 연결해 주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창에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서울 거주 2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입국 이후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머물다가 이틀 전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어제 강릉의료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조트에서 함께 머물던 엄마와 형은 오늘 중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오늘 밤 9시 50분 춘천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춘천 MBC와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미래통합당 김진태, 정의당 엄재철 후보가 나와 공약을 발표하고 춘천 현안에 대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TV방송과 동시에 춘천 MBC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천안함 피격 등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오늘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추모식이 열리지 않아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시민들의 자율 참배로 진행됐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날짜인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식이 치러집니다. 춘천 마임축제는 올해 축제 출연 예정이었던 해외 공연팀 일체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연팀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현재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의 공연자로 양국 간 항공권 취소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가 시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공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 마임축제는 해외 초청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국내 공연자 20여 팀을 추가 선정해 무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4월 6일 개학 준비를 위해 신학기 개학준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방역관리 점검반과 학생학습 지원반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특히 학생학습 지원반은 학습 지원팀, 긴급돌봄 지원팀, 학원 관리팀으로 운영합니다.
개학 준비단은 매주 2차례 정례 회의를 갖고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합니다. 4월 초 초중고등학교와 각 대학 개학을 앞두고 화천과 연고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가 무료로 지급됩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화천과 연고가 있는 학생 3,500여 명에 대해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과 에티오피아 출신 국내 대학 유학생,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홍천군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천군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홍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 방지 체제에 돌입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